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김광웅 서울대 명예교수님 모시고 진행하고 있는 좋은 정부 만들기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하얼빈에서 참 의미 있는 안중근 의사의 자취를 한번 우리가 찾아봤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 안 의사에 대한 이해가 예. 뭐 자꾸 엇갈리는데 네네. 그 뭐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다고 해서 네. 참 큰 일을 한 건 맞는데 네.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가 강조했던 바와 같이 동양 평화론이라는 게 참 그렇죠. 지금 생각해도 참 선각자이지 예,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저희가 하얼빈에서 한번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안중근 의사가 주창하셨던 동양 평화론, 평화정신, 한중일 삼국이 어떻게 보면은 서로 좀 화목하게 도와가면서 사느냐, 뭐 그와 같은 평화정신은 그야말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시대를 갖다 한참 뛰어넘는 선각자의 어떤 지혜였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요즘은 더 엉망이죠. 더 엉망이고 참 부끄럽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선생님이 정말 충격적인 화두를 갖다 꺼내주셨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 과락인 40점, 39점도 아깝다. 너무 충격적입니다. 시험 치는 사람들이 예. 과락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딴 거 평균 점수가 높아도 네. 한 과목 과락이면 안 네. 되는데 근데 이 정부가 뭐 애쓰고 있죠. 네네. 뭔가를 하려고. 네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네. 보통 이제 정책 실패라는 말을 쓰고요. 네. 그 다음에 정보 실패라는 용어를 쓰는데 네. 이제 그걸 넘어서 국가 실패예요. 정책, 정부를 뛰어넘어서 이제 뛰어넘어서 국가의 실패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아닌가라는 이제 네. 두려움이 생기는데 네. 그것도 책 소개를 하겠지만은 그런 책이 또 나와요. 글쎄 국가가 왜 실패하는가 네네. 뭐 그런 이제 식인데 네. 이게 다른 뭐 과목들 이른바 뭐 정책들이 뭐 네. 사실 다 과락에 해당하는 건데 네. 특히 중요한 것이 국정 철학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토대는 성경윤 교수며 네. 김연철 지금 통일부 장관 통일부 장관이죠. 동일인인가요? 예, 김현철. 그 포용국가 위원회라는 모임이 있더군요. 11명 학자들이 그렇습니다. 모였던 네. 거기서 이제 책을 내고 네. 주장을 하는데 네. 거기에 바로 경험하지 못했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얘기했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고요. 그렇죠. 예, 네. 예. 네, 나라다운 나라인데 한 번도 경험한 건 그 후에 붙인 것 같은데 네네. 그러한 그 국가 포용론이라는 것이 뭐 원사로서야 참 근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치 내지는 뭐 대통령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아시듯이 네. 공동체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거란 말씀이죠. 맞습니다. 그 공동체가 국가란 말이에요. 예. 근데 자기네끼리만 이익을 증진하고 보호하고 있으니까 반쪽 대통령 아닙니까? 아니 마침 안 그래도 저 문재인 대통령 보면 흔히 북한에 대해서도 본인을 남쪽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남쪽 대통령 중에서 절반의 대통령입니까? 참. 그러니 이게 참 기가 막히죠. 그 예. 포용국가로는 예. 제가 뭐 성교수 다 아는 사이고 그러니까 네. 뭐 평소에 실력이 있고 다 좋은데 네.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네. 참 이 뭐라 관념론들이에요. 예, 뭐 실천하기 힘든 것들. 예. 아시듯이 학자들은 뭐 저를 포함해서 네. 가설적인 주장, 네. 그냥 hypothetical 네. assertion이라든가 예. hypothetical theory를 얘기하는 거지. 네. 그냥 그 가설적인 게 아니더라도 네네. 이론을 실제와 이렇게 맞춰 보면은 네. 간격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얘기는 다 들어가죠. 뭐 예. 혁신이고 대통합이고 대융합이고 네.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책의 내용은 참 훌륭해 보이지만 네. 그거를 실천하는 일이 좀 거꾸로 가고 있단 말이죠. 선생님 저희 어렸을 때 이런 우스운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저 인천에서 뉴욕까지 바다로 걸어갈 수 있답니다. 뭐예요, 그건? 이거는 이제 가설입니다만은 오른발을 넣고 빠지기 전에 또 오른발을 딛고 오른발 빠지기 왼발을 딛고 막 뛰면은 예수군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얘기는 다 담았으나 현실에 과연 맞죠.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 참 의문점이 많죠. 그냥 조세하고 재정 정책을 통해서 소득 재분배, 네. 그건 뭐 경제학이나 뭐 재정 이론에 다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실천한 내용을 보면은 전부 어긋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대통합은 뭐고 혁신성 강조하고요. 참 잘 쓴 것 같은데 이건 교수의 논문으로서는 뭐 네. 좋다고 칠 수 있지만 네. 그걸 실제로 적용하는 대통령이 똑같이 그 허구적인 네. 그런 언사를 쓰면서 강조를 한들 뭐가 뭐 이루어지겠어요? 선생님 말씀하셨던 대통합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거 없고요. 없고요. 혁신 보면은 지금 규제 꽉 묶여서 지금 기업들이 숨이 막혀 죽어가려고 그러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일자리 만들겠다고 지금 보면 그동안 52조를 갖다가 공중에 살포하듯이 살포하고 다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흔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29일 좀 오후입니다만은 오늘 통계청에서 발표했습니다. 비정규직이 역대 사상 최고고, 그다음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가 사상 최대 양극화를 보이고 있는.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고 나왔습니다만 일자리가 빵점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 사이에도 네네. 아시듯이 하이에크 네, 얘기며 무슨 케인스 뭐 다르고 네, 네. 또 스티글리츠라고 노벨 스티글리츠, 예. 경제학상 받은 교수도 네, 시장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일정 부분 통제해야 된다. 통제해야 된다. 예. 국가가 개입하고 간섭해야 된다. 네. 근데 그때 말하는 국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같은 국가가 아니에요. 정직하고 아, 그렇죠? 예, 정확하고 예, 모든 것을 자유를 토대로 해서 네, 평등 물론이지만 네, 그런 것을 그 표방하고 모색하는 그런 국가인 그런 것, 국가, 그런 정부여야지. 여야지 마음대로 하는 그런 것을 스티글라츠라든가 케인즈의 주장대로 따라간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지 않습니까? 그 대전제가 틀렸군요, 지금 우리나라. 틀렸죠. 예. 그래서 뭐 그 책에서는 또 네. 사회 연대와 경제 성장 네, 지금 뭐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거를 경제 성장도 안 되고 사회 연대도 안 되고 연대는 서로 증오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래서 이제 마침 예. 하여튼 이게 국가랍니다. 이 사람들은 참 이것이 우리가 가장 바라는 예. 국민 오랫동안 소망하는 국가라는 얘기는 그 책에 있는 건데요. 네, 마침 이제 최근에 금년일 겁니다. 우리 말도 벌써 번역이 됐는데 네, MIT의 에이스 모글로 네, 에이스 모글로. 데런 에이스 모글로 예. 교수하고 시카고 대학교의 로빈슨이 네, 제임스 로빈슨. 네. 낸 책이 그 우리 말로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네, 이지만은 원제는 narrow corridor라 그래가지고 좁은 회랑 통로. 통로, 네, 좁은 통로. 네, 그 이제 의미가 상당히 있는 건데 네, 부제를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네. 국가 사회 그리고 States, societies, and 자유의 the fate of liberty. 네 미래 예, 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주장하는 내용들이 네, 원래 이제 홉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네, 네, 뭐 야만성이라든가 폭력성 때문에 네. 이제 정부가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네. 건 뭐 아주 원론적이고 그렇죠. 성경 말씀이죠. 그런데 이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다음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좌파의 권력관이요. 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좌파는 선거라는 것을 치를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북한 보세요. 그게 무슨 선거 무슨 99.9% 그런 게 무슨 선거입니까? 그렇죠. 선거. 그냥 아닙니다. 정부, 민주주의에서의 정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 예. 어떻게 해서든지 권력을 획득해서 그걸 가지고 지배하는 것이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선생님. 야만보다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홉스의. 야만 이제 홉스가 얘기한 리바이어든 거기서 얘기했던 야만성 아닙니까 인간의? 그리고 영어 발음 다시 한번 해보세요. 안 할래요. 영문과 리바이어산이래요. 리바이어던. 네. 그럼 잘하네. 예. 아무튼 그래서 예. 그런 것을 이제 극복하고 예. 지향해야 되는데 국가 권력이 그냥 한쪽으로만 치닫으니까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법도 예. 제도 이게 이제 책에 예. 지향하는 게 제도의 힘이거든요. 제도의 힘. 예. 근데 나는 제도나 법을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뭐 그 말은 안 되지만 네네. 하여튼 그렇게 효능이 뭐 90% 100% 나오는 게 아니니까 네. 사람의 정직한 지혜로 네.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 것이지 뭐 법 제도의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그 이제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네. 스웨덴을 보고 네. 사회민주주의 네네. 성공 사례거든요. 스웨덴. 스웨덴 그렇죠. 그렇죠? 삼인주의. 예. 삼인주의. 예. 삼인. 네. 근데 이제 이 성경윤 교수의 책도 북유럽이 모델이에요. 예. 좋은 건 다 기술을 해놨죠. 근데 스웨덴은 인구 1,000만은 안 되고, 근데 조세는 또 어마어마하게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걸로 이제 통제를 하니까는 삼인이라는 게 사회민주주의라는 게 이제 그런 건데 네. 어저께 누구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네. 우리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경제가 왜 그러냐? 예. 그 지금 이제 인구 1,000만의 이제 그런 스웨덴. 네. 2차 대전 이후에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국민 소득이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은 33위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인구하고 같이 두 네. 변수를 놓고 네. 등위를 매겨 보면은 네. 그게 우리가 7등이랍니다. 오. 그 얘기는 참 몰랐어요. 그냥 5천만이 그 얘기는 아주 유명하죠. 예. 3만 불이면은 그거 3050이라 그래갖고. 305. 예. 그거 아시는구나. 예. 예. 3만 불 소득에 인구 5천만 넘는 국가 중에서 저 1인당 퍼 캐피타 GDP가 3만 불 넘는 나라가 우리가 7번째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앞에 6나라는 셋셋인데 네. 다른 하나의 셋은 승전국, 예. 다른 셋은 패전국. 이거 독일, 일본. 이태리. 예, 이태리, 일본. 그리고 영미. 영미불. 네. 중국은 아닙니다. 중국은 퍼 캐피타 GDP가 지금 3만 안 됩니다. 엄청 멀었죠. 끝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네. 이 양반 얘기가 뭐 실명을 얘기하고 싶은데 네. 그 좌파인데 네. 그 우리가 이태리하고 네. 순위가 바뀔 가능성이 있답니다. 성장률 이런 걸 다 네. 따져 보면은 네. 그러니까 이태리가 6위고 우리가 7위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경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뭐 참 좋은 소식이죠. 네. 그런 해석도 가능하겠지만 실제로 고통을 받는 게 뭡니까? 우리가? 국민들인데요. 그럼요. 국민들이 지금 보면은 오늘도 그 수치를 보니까 우리 한 2천만 정도 근로자 중에서 지금 비정규직이 거의 800만 가까워요. 800만 가까운 그 비정규직들이 그야말로 기싱기싱 그 800만 중에서 거의 또 25%인 200만이 보면 60세 이상 요즘 말하면 풀 뽑고 그렇죠. 전등 끄고. 그 세금으로 메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선생님? 예. 그러니까는 세금을 걷는데 급급하고 네. 그것을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네. 그렇죠? 발전을 위해서 기초를 닦는데 돈을 쓴다 그러면 정말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기초나 기술은 가르치지 않고 입에 뭐 떡만 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마약으로 중독시키는 겁니다, 선생님. 그거 보면은 그렇죠. 그거 좋아하죠. 먹는 사람들이야 배가 부르니까. 그러니까 근데 뭐 배는 안 불러도 그래도 일 안 하고 입에다 뭘 먹여주니까 마침 어제 보니까 아르헨티나에서 지금 4년 만에 다시 좌파 정부가 다시 또 집권했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게 왜냐니까 제가 찾아봤더니 2003년부터 2015년까지 12년을 갖다 좌파가 집권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페로니즘에서 막 돈을 퍼준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우파 정부가 집권했던 그 기간 중에는 우파는 뭐 어떻게 하든지 좀 과도한 부분을 더 줄이려고 하니까 국민들이 못 이기는 거예요. 그거를 이미 중독이 됐거든요. 그럼요. 그거를 기다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일 안 하고도 먹을 수가 있으니까. 예, 페론 그 아르헨티나가 예,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가 예. 그거죠. 그 부인 아닙니까? 네. 에바 페론. 에바 페론 그 저기 묘지에도 가봤어요. 네. 제가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근데 참 하여튼 훌륭한 인물들인데 정책을 펴는 방향이나 성격이 예. 다 다르니까 예. 나라에 맞는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두 교수가 쓴 책의 기본이 뭔가 하면은 네,
자유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퍼져서 막 아무리 먹여봤자 그거는 그렇죠. 국가에 의존하기 때문에 자유는 어디로 달아나고 없어지는데 노예가 되는 거네요. 다 공정, 평등, 모순청이 다 좋지만 네. 우리가 개인이 존재하는 그 이 기본적인 가치가 뭡니까? 자유죠. 자유로워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나는 틀 속에 박히는 게 제일 싫어서 네. 제가 쓴 책에도 조금 썼습니다만 난 시계를 안 차고 다닙니다. 시계라는 틀, 시간이라는 틀. 네. 그래 뭐 정말 필요하죠. 시간이 어떻게 시계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네. 그러나 그런 틀 속에 갇히는 게 제일 싫은데 네. 군사 독재 정부 때는 이런 거려니 네. 어차피 이럴 수밖에 없겠다 싶었는데 이건 그런 독재 정부도 아닌데 예, 예. 국민을 완전히 틀 속에 집어넣고 있다는 게 그냥 기가 막힌 거죠. 이게 선생님 오늘 이제 주제가 뭐냐니까 선생님 오늘 화두를 갖다 꺼내주신 말씀의 화두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39점도 아깝다 하는 것인데 뭐 개별 정책도 정책이지만 국민들을 무엇으로 보느냐 그 문제이군요.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거죠. 국민의 자유는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네. 이렇게만 퍼주면은 우리가 뭐 모든 것을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예. 근데 개개인은 자유는 정체성이라든가 인간성은 전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대한 권력만 남고 남는 거죠. 빅블라더만 남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레바야산 같은 것을 말하는 이유가 네. 또 야누스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예. 겉으로는 참 근사한 정부 같지만 뒤에서는 딴짓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좀 조국 교수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조국 교수가 뭐 좋게 얘기하면 기여한 게 많다는 것을 많다라기보다는 있다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좀 큰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으면 네네. 참으로 좋겠는데 대통령이 이제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 네. 그런 포용국가론이라는 막연하고 관념적인 걸 주장해서는 도저히 안 되고 네. 그냥 싫은 사람까지도 끌어안아야 되는데 그건 네. 전부 다 내치고 자기네끼리만 포용하면 끌어안으면 뭐합니까? 점점 더 그런 거 같아요. 물론 이제 아래 10% 20% 사람들을 끌어안겠다고 하는 것은 뭐 지금 이 사회주의적인 네. 발상은 우선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국정 철학을 바꾸지 않으면 네. 이 정부는 국가 실패의 길로 아주 들어선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좀 이제 암울한 얘기입니다, 선생님. 이게 보면은 이제 며칠 지나면 그러니까 11월 초, 11월 9일이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정확히 11월 10일이죠. 정확히 이제 2년 6개월이 됩니다. 2년 6개월이 된다는 것은 흔히 우리 얘기할 때 5년 임기의 절반을 지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절반의 지금 성적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통계청 문재인 정부 스스로 통계청 내에서도 보면 통계청장이 오늘 직접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직접 발표하면서 사실은 뭐 기준이 바뀌고 저 구구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정말 못 살겠다 갈아보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절반이라는 거는 지금 이제 상향 곡선까지는 안 되지만은 하여튼 산으로 올랐는데 네. 그 정상에 가서 이제 내려오는 게 나머지 내려오는 길이죠. 그죠? 하산길입니다. 이제. 근데 그 상행하고 하행이 어느 쪽이 어려운지 아세요? 저는 저 등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는데 하행이 훨씬 어렵습니다. 훨씬 어렵죠. 예. 물론. 그러니까 앞으로 2년 반 동안은 어떻게 해야지 나라를 구한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가다가는 네. 정말 어디 빠지고 말아요. 그게 이제 아까 선생님 오늘 말씀하셨던 아까 누굽니까? 국가의 실패가 더 narrow corridor 해갖고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거기서 보면 이제 거대한 국가 권력들이 제도에 취해서 제도의 힘이 이거 근데 제도의 힘은 이제 서양에서는 그걸 유일하게 믿는 거죠. 네. 법과 제도만 네. 잘 만들면. 네. 근데 우리는 그거 잘 만들어 놓고는 운영을 엉뚱하게 하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 이제 내려오는 길은 진짜 보면은 올라갈 때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선생님. 저 오늘 저 영문과 나왔잖아요. 제가 그래서 좀 문학 비슷한 거 합니다. 예, 그렇죠. 난 그런 건 좋더라고요. 네. 그 인문학 하는 분들 존경스러운 게 참 생각이나 이 마음이 문학적이라는 게 참 존경스럽죠. 올라갈 때 못 보았던 곳을 내려갈 때 봤다는 거 아닙니까? 시에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잠깐 그 풀텍스트가 생각이 나는데 네. 뭐 내려갈 때 보았네, 뭐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곳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올라갈 때는 허덕허덕 그야말로 의기양양해서 올라갈 때는 차마 그 옆에 있는 그 들국화들을 못 봤는데 내려올 땐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행이네. 그렇게만 한다면. 예, 그렇게만 그렇죠? 한다면. 그렇게만 한다면 여유를 가지고 예, 예. 이게 무슨 그런 이제 지산에서 사는 이제 나는 후배 선배란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네네. 그 MBC 기자 출신인데 네. 지산에서의 그 삶을 그린 책이 너무 좋은데 네. 얼마나 여유가 있고 주변을 제대로 보면서 네. 여백도 보면서 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예. 여백이라는 것은 하나도 갖지 않은 정보, 네. 그죠? 그런 리더십. 네. 우리는 이제 오늘 언제나 그렇습니다만은 여당을 비판하는 것은 우리 의무인데 네. 근데 야당도 비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요즘 야당 특히 야당 중에서 이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욕을 좀 많이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표창장 주고 돈 주고 그거는 조국 패밀리에 대한 그걸 뭐라 그러죠? 풍자죠. 풍자인데 네. 한국당이 그런 거 한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은데 이 정부가 제일 싫은 게 쇼하는 건데 네네. 어쩌면 그 똑같이 야당이 쇼하고 있으면은 나은 게 뭐가 있나요? 그래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욕하면서 배운다. 자, 선생님 오늘 또 하나 또 예. 얘기할게요. 네, 국정철학. 아니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 딱 하나 있어요. 예. 뭔가 하면 네. 광주 교육감이라는 사람이 아이고. 우리가 안중근 의사 거기 가서 예, 예. 느끼고 배운 게 얼마나 많은데 예. 히로부미를 죽였다고 하고 네. 그 다음에 죽었다죠. 예. 박정희 갔다고 그래서 예. 탄탄절이 뭡니까? 대통령이면 불러다가 혼을 내야죠. 장휘국 그저 광주 교육감 예. 전교조 출신입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최근에 있었던 관악구 그 인현고등학교에서 그렇죠. 학생들이 학생 들고 일어나는 게 막 그런 거 아닙니까? 자, 이게 말은 선생님 오늘 큰 틀에서 대통령은 사실 한 배의 선장 같은 자리 아닙니까? 그럼요. 한쪽으로만 가면 배가 기우는 거예요. 예, 예. 선장이 바로 잡아야 되는 거고 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동체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해야 되는 것이 대통령의 임무인데 예. 포용국가라는 말만 잔뜩 그런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철학 39점도 아깝다. 그러나 앞으로 하산길에 좀 올라올 때 못 봤던 꽃도 좀 봐주시기 바란다.